36번 대상자가 장기간 기저귀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다. 2번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핀다. 3번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체한다. 4번 회원부는 물티슈를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5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면 덮개 밑에서 윗옷은 가슴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올려주시고요. 피부에 발적이나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특히 기저귀 착용하고 계신 어르신은 욕창이 생기기가 쉽겠죠.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기저귀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교체를 해주시고요. 회원부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앞에서 뒤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기저귀의 배설물은 밖으로 말아 넣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말아 넣어 주셔야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7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어르신이 서비스 시간 이외에 전화를 한대요. 일단은 전화는 받아주시고요.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키거나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38번 대상자의 비언어적 배설 요구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리를 바로 세우는 행위, 2번 끙끙거리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행위, 3번 손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 4번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 5번 옷옷을 벗는 행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배설 요구 중에서 언어적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찾는 거예요. 정답 2번이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행위가 보이면 어르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주시는 방법이 좋고요. 이거 말고도 허리를 들썩거리는 이 경우도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39번 다음의 보기 중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나. 방수포를 깐다. 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운다. 라. 변기를 대준다. 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 2, 3, 4, 5 문항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순서는 가 아니면 나가 될 거예요. 자, 가랑 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방수포를 깔기 전에 먼저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가가 먼저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랑 다 중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침상 변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변기를 먼저 따뜻한 물로 데워 주셔야 됩니다. 가 다음에 다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침상 배설을 도와줄 거기 때문에 방수포를 깔아 주신 다음에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 주신 다음에 변기를 내주셔야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0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약은 병뚜껑 안쪽이 아래로 가도록 놓아야 한다. 2번 알약은 개수가 많으면 분쇄하여 투약한다. 3번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4번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저희 1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물약은 병뚜껑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도록 놓아주셔야 되시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분쇄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나누어 투약을 해주세요. 약병에 손가락을 넣으면 오염됩니다. 그리고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 방향이 아니라 붙은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라 주시면서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하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1번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말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한다. 2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린다. 3번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 후 최소 5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 4번 자극을 주기 위해 의문문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가 졸고 있을 때에는 즉시 흔들어 깨우도록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에게는 눈높이에서 보여주면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옆으로 힐끗 보거나 째려보는 거 안 되겠죠.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도 말은 꼭 해주시고요.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무엇인가는 이야기는 한 후 최소 5초가 아니라 3초 이상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기 위해 에서는 의문문이 아니라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상자가 졸고 있을 때에는 침대판을 두드려 각성하도록 해요. 깨우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42번 사례가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불에 익혀서 준다. 2번 통째로 준다. 3번 얼음으로 얼려서 준다. 4번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5번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죠. 어르신들은 사례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바나나를 통째로 먹으면 사례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긁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43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2번 튜브를 깨끗한 종이수건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3번 투여 후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안구를 고정시킨다. 4번 상부 결막낭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5번 연고 개봉 후 처음 나오는 약물부터 사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연고를 투약한 다음에 눈꺼풀 밖으로 연고가 나왔다 하시면 손으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내주셔야 되고요. 튜브는 종이수건이 아니라 멸균 솜으로 닦아주시면서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투여 후에는 안연고가 잘 퍼질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안구를 돌려주셔야 되고요.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상부 결막낭이 아니라 아래쪽 하부 결막낭에서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짜 넣어주셔야 됩니다. 5번 보시면 처음 나오는 약물은 오염되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것은 닦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1번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 2번 관절의 굳어짐을 증가시킨다. 3번 근육의 사용을 감소시킨다. 4번 관절의 변형을 증가시킨다. 5번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체위 변경할 때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누워있을 때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발등, 2번 무릎뼈, 3번 오른쪽 종아리뼈, 4번 목 뒤, 5번 천골.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계속 오른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압력을 받는 부위가 욕창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종아리 뼈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발등이나 무릎뼈 같은 경우에는 보기 자세일 때, 4번과 5번 목 뒤나 천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운 자세 앙화일 때 욕창 발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46번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 주입 시 구토 증세를 보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2번 비위관을 잠근다. 3번 대상자를 눕게 한다. 4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침상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1번이랑 헷갈리신 선생님 계실 건데요. 일단은 구토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비위관을 먼저 잠근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7번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갈아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누워서 편안하게 먹게 해준다. 3번 반찬 색깔을 통일시켜준다.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5번 빨리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식욕이 없나 봐요. 그러면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깥 공기를 마셔서 식욕을 돋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48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무리한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리는 게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베개를 치우는 건 맞는데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아니고 머리가 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3번 손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 안 되고요. 따뜻한 물 맞습니다. 5번 자연 건조 아니고요. 헤어 드라이어로 빨리 말려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의 온도는 35도로 맞춘다. 2번 혈압이 낮은 대상자일 경우 뜨거운 물에 입욕시킨다. 3번 대상자가 목욕할 때 욕실 문은 꼭 잠그도록 한다. 4번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낸다. 5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물의 온도는 35도가 아니고 약 40도 내외로 따뜻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혈압이 낮으면 입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켜보셔야 돼요. 바로 입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3번 욕실 문은 잠그시면 안 되고요. 4번은 몸통, 팔, 다리가 아니고 심장에서 먼 쪽부터 하셔야 돼요. 발, 다리, 팔, 몸통, 마지막에 회음부 순서로 닦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배설 돕기 시 부끄러우니 밖에서 기다려줘요 라고 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가만히 지켜본다. 2번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게 한다. 3번 알았다고 하면서 미루어둔 개인의 일을 보도록 한다. 4번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옆에서 기다린다. 5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즉시 그 자리를 피해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죠. 우리 어르신이 배설 돕기를 하는데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51번 대상자의 의치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치는 건조하게 말린 후 착용한다. 2번 분실 예방을 위해 잘 보이는 뚜껑 없는 용기에 보관한다. 3번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나 물이 없는 건조한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벌려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5번 의치를 씻을 때는 미온수를 사용하여 헹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의치를 씻을 때는 미온수를 사용하여 헹군다가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의치는 건조하면 안 되고요. 2번 뚜껑 없고 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3번 의치 세정제는 맞는데 물이 없는 건조한 게 아니고요. 4번 전체 의치인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벌리는 게 아니고 맞추어서 물이 있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을 치는 건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번 여성의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3번 보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대형 타월로 골반 쪽에서 무릎까지 덮는다. 4번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 거즈나 솜을 사용해야 한다. 5번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깨끗한 수건으로 잘 닦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에는 전용 수건, 거즈나 솜을 사용해야 한다가 정답이고요. 뭐 발수건으로 회음부를 닦을 순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전용 수건, 그다음에 거즈나 솜은 보통 가정집보다는 요양병원이나 병원 쪽에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거고 1번부터 볼게요. 커튼이나 스크린은 의식이 있던 없던 다 모두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 여성의 회음부는 바뀌었죠. 앞에서 뒤쪽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요. 3번은 자세부터 틀렸습니다. 보기 자세는 말 그대로 엎드린 자세죠. 회음부를 닦을 때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벌린 자세로 닦으셔야 되고요. 5번에 한번 볼게요. 5번이랑도 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먼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를 자동차로 이동 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편마비 쪽 무릎을 잘 지지한다. 나. 뒷좌석에 앉히고 동승 시에는 옆에 앉는다. 다.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에 앉도록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보시면 대상자의 편마비 쪽 무릎을 먼저 지지를 해주신 다음에 자동차로 이동할 때 순서가 있어요. 엉덩이부터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다리 한쪽씩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잘 지지한 다음에 어르신 엉덩이부터 앉도록 하고 다리 한쪽씩 올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뒷자리에 어르신을 앉혀주시고 동승시에는 옆에 앉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다라나는 3번이 정답입니다. 54번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행동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빈혈, 2번 시력 저하, 3번 고정되지 않은 매트, 4번 지나친 음주, 5번 난간 없는 계단.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지나친 음주가 정답이에요. 낙상은 요인이 총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두 번째는 환경적, 세 번째는 행동적 요인입니다. 신체적 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넘어진 이유가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의 빈혈, 2번의 시력 저하 같은 거는 낙상의 신체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는 넘어진 이유가 환경이 이상해서, 주변 환경이 이상해서 넘어진 건데 3번 고정되지 않은 매트, 4번 난간 없는 계단 같은 게 낙상의 환경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행동적 요인은 뭐냐? 몸에도 문제가 없고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날따라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나친 음주가 행동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55번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번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번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번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리는 게 바로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입니다. 56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이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휠체어 앞바퀴를 내려놓으면 진동을 느끼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57번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방법은 1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번 손을 닦을 때에는 천수건보다 종이수건을 이용한다. 3번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4번 오염된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배출한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척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손을 닦을 때에는 천수건보다 종이수건을 이용합니다. 종이수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생적이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만 좀 볼게요.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바뀌었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는 게 정답이고 1번 장갑을 착용했을 땐 또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4번 오염된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가 아니고 따로따로 세탁도 해주셔야 되고요.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척해서 재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앉을 수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입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는 침대나 의자를 마비된 쪽 팔로 짚고 앉는다. 2번 요양보호사는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서 어깨, 목선까지 모아진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을 감싸듯 모아서 잡는다. 4번 건강한 쪽의 손을 잡고 한쪽 소매를 어깨 위까지 올린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등 뒤로 상의를 돌려 마비된 쪽 어깨에 펼쳐 잡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는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서 어깨, 목선까지 모아진다가 정답이고요. 입힐 때 순서는 벗건, 입, 불이었죠, 선생님.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대상자는 마비된 쪽 팔로 짚고 앉는다가 아니고 건강한 쪽 팔로 짚고 앉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모아서 잡는 게 아니고 마비된 쪽 손을 모아서 잡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다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보행기 이동 시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몇 도 정도로 구부러지게 하는가? 1번 10도, 2번 20도, 3번 30도, 4번 45도, 5번 90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행기는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맞추셔야 되고요. 팔꿈치 각도는 30도 구부러지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60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어느 쪽이나 상관없다. 2번 대상자 앞에 보조. 3번 대상자 뒤에서 보조. 4번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 옆에서 보조. 5번 지팡이를 잡은 쪽 옆에서 보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는 손은 건강한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인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